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예전엔 아무렇지 않게 먹던 한 끼가 요즘은 조금만 늦게 먹어도 속이 답답하고 아침까지 위가 내려오지 않는 느낌. 그런데 병원에 가면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래요. 그 말 들을 때마다 왠지 기분이 씁쓸하고 억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전해드릴 뉴스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반복했던 단 하나의 식습관, 이게 뇌졸중, 심장병, 대장암까지 불러들이는 진짜 범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습관을 가장 많이 하는 연령대가 바로 50대, 60대라는 겁니다. 이건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세대가 몰랐던 정보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 딱 한 가지만 바꾸면 다음 10년 건강을 지키는 길이 열립니다. 그 작은 변화가 암을 키우는 먹이를 끊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 수명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이니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도 이런 생존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암이 왔다. 50대가 공통적으로 이것 참지 못했던 단 하나의 최악의 실수라는 이 뉴스를 읽으면서 제일 먼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건 그냥 건강 정보가 아니라 지금 50대, 60대인 우리 세대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장이구나. 기사에서 말하는 이것, 바로 야식과 과식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루 힘들었으니까 이 정도는 먹어도 되지. 늦게까지 일했으니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 먹자. 술 한 잔에 안주 좀 먹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죄냐. 하지만 이 뉴스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뇌졸중, 심장병, 대장암, 췌장암까지 불러들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초대장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저는 뉴스를 볼 때 항상 두 가지를 나눠서 봅니다. 첫째, 이 뉴스가 나와 내 구독자들의 삶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 것인가. 둘째, 이 뉴스를 본 뒤 우리가 실제로 바꿔야 하는 행동은 무엇인가. 이번 기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먼저 이 뉴스가 말해주는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50대 이후의 과식은 그냥 배가 부른 상태가 아니라 몸 깊은 곳에서 만성염증을 키우는 불씨라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과식을 해도 속이 좀 더부룩하다, 소화제 하나 먹으면 되겠지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화액이 줄어들고 장기 기능이 떨어지는 중년 이후에도 예전 습관 그대로 먹어버리면 몸은 그 부담을 고스란히 염증이라는 형태로 쌓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만성염증이라는 것은 오늘 당장 쓰러지게 만드는 돌발 사고가 아니라 오래 쌓였다가 어느 날 한 번에 터지는 시한폭탄이라는 것입니다. 혈관 안쪽을 조금씩 상하게 만들고 내장 지방을 서서히 쌓이게 만들고 호르몬 균형을 조용히 무너뜨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이라는 이름으로, 심근경색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암이라는 이름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기사에서는 특히 야식과 과식을 함께 지적합니다. 저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50대 이후에 문제가 되는 건 단순히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시간대에 많이 먹는 습관입니다. 밤늦게 먹고 바로 눕는 순간 몸은 소화와 수면이라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떠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까지 유능하지 않습니다. 결국 소화도 제대로 못하고 숙면도 포기합니다. 당장은 속이 더부룩하고 아침에 머리가 무겁다 정도로 끝나지만 그 상태가 몇 달, 몇 년 누적되면 식욕 조절 호르몬이 망가지고 다음날 폭식으로 이어지고 체중은 조금씩 늘어나고 내장 지방은 조용히 쌓여갑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50대 이후의 야식과 과식은 그냥 하루의 위로가 아니라 미래의 입원비를 먼저 내고 있는 것에 가깝다. 지금 느끼는 작은 행복을 위해 앞으로의 10년, 20년 건강 수명을 담보로 잡히는 셈입니다. 이 뉴스가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50대, 60대는 부모 세대이자 많은 가정에서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세대입니다. 이 세대의 심장병, 뇌졸중, 암이 한꺼번에 늘어난다는 뜻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가족 전체의 삶의 질이 함께 무너진다는 의미입니다. 간병 비용, 치료비, 그보다 더 무거운 돌봄의 부담이 고스란히 자녀 세대에게 전가됩니다. 그래서 이 뉴스는 단지 50대의 식습관을 바꾸자, 이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가정을 지키고 다음 세대의 짐을 줄이자는 사회적 경고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이 뉴스를 본 뒤에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기사에서는 소식과 식이섬유, 항산화 음식 이야기를 꺼냅니다. 하지만 저는 이걸 조금 다르게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채소를 많이 드세요, 가공육을 줄이세요, 이 수준으로 끝나면 이 뉴스는 또 하나의 건강 정보로 지나가 버립니다. 라디오를 듣는 여러분이 삶을 실제로 바꾸려면 메시지를 더 현실적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뉴스를 세 가지 질문으로 바꿔보고 싶습니다. 첫째, 나는 지금도 내가 40이던 시절의 위와 장을 가진 사람처럼 먹고 있지는 않은가? 둘째, 오늘의 위로와 스트레스 해소가 과연 내 10년 뒤의 몸과 바꿀 만큼 가치 있는가? 셋째, 내 야식과 과식이라는 습관이 혹시 가족에게 미래의 간병 부담을 떠넘기는 보이지 않는 계약서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저는 이 세 가지 질문을 오늘 방송의 첫 페이지에서 여러분께 먼저 던지고 싶었습니다. 이어서
이어서 이 뉴스를 우리 삶에 어떻게 구체적인 행동 변화로 옮길 수 있을지, 하루 식사 순서와 저녁 루틴, 그리고 야식이 당길 때 실제로 쓸 수 있는 현실적인 탈출 전략까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뉴스를 실제 생활로 옮기는 구체적인 행동 전략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항상 구독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건강 정보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하루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건강은 작은 습관 하나를 바꿨느냐 못 바꿨느냐가 10년 뒤의 삶을 통째로 갈라놓습니다. 먼저 식사 전략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사에서는 식이섬유와 항산화제를 강조합니다. 저도 이 부분은 강하게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걸 단순히 채소를 많이 드세요, 이렇게만 말하면 실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3가지 전략으로 정리합니다. 첫째, 식사 순서를 바꾸는 전략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식 전에 방패막을 세운다. 식사 5분 전에 채소를 먼저 먹는 이유는 혈당이 빠르게 튀어오르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췌장의 힘이 서서히 떨어지기 때문에 젊을 때처럼 갑작스러운 혈당 폭등을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식은 물론 고혈당, 고지방, 내장 지방까지 한꺼번에 이어집니다. 그런데 채소 한 줌이 이 모든 것을 막아주는 가장 간단한 방패도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구독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조언합니다. 반찬을 먼저 드세요가 아니라 딱 3입만 채소 먼저 드셔보세요. 이 한 걸음이 폭식을 차단하는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입니다. 둘째, 항산화 해독 전략입니다. 우리는 이미 몸속에서 매일 생기는 활성산소와 싸우고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이 제거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산화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게 결국 암세포에게 최적의 환경이 됩니다. 기사에서 말한 채소, 과일, 콩류, 견과류는 단순히 몸에 좋은 음식이 아니라 몸속 독소를 처리하는 공황 정화 시스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한 가지를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먹는 것입니다. 색깔이 다르면 항산화 성분도 다릅니다. 한 달 동안 5가지 색깔 식품을 꾸준히 섞어서 먹는 분과 한 가지만 반복해서 드시는 분이 암 예방력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셋째, 절제 전략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기름진 육류, 가공육, 탄 음식, 뜨거운 음식, 이 4가지는 50대 이후엔 반드시 줄여야 하는 항목입니다. 특히 가공육은 WHO가 1급 발암 요인으로 분류한 독소입니다. 이건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위험 요소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끊는 것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현실적인 절제 방법을 하나 제안드립니다. 먹는 횟수를 줄이세요. 한 달에 3번 먹었다면 이번 달에는 한 번으로 줄여보세요. 꾸준한 축소가 제일 현실적인 절제입니다. 이번 뉴스는 운동의 중요성도 다시 일깨워줍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살 빼려고 합니다. 하지만 50대 이후 운동의 핵심은 혈관 기능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근육에 의해 펌프질됩니다. 하체 근육이 탄탄해야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하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하루 10,000걸음이라도 하되 반드시 하체를 기술적으로 자극하는 시간을 포함하라. 스쿼트, 무릎 굽히기, 의자에서 일어나기 같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루틴을 하루 10분만 투자해 보시면 한 달 뒤 몸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뉴스를 본 뒤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심리적인 부분을 짚고 싶습니다. 야식과 과식은 사실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하루가 고단해서, 사람과 부딪혀서, 속이 뒤틀려서 먹는 것으로 나를 마무리하고 싶은 겁니다. 저도 그 마음 잘 압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 의지 문제로 접근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저는 구독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야식을 참는 것이 아니라 야식을 대신할 루틴을 만드는 것이 답이다. 뜨거운 물 한 잔, 따뜻한 샤워, 조용한 음악, 짧은 산책, 아무것도 아니어 보이지만 이 작은 루틴 하나가 식욕을 다른 감정 통로로 바꿔줍니다. 저녁마다 이것을 꾸준히 쌓아가는 분들은 과식 습관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뉴스를 통해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50대 이후의 몸은 예전의 몸이 아닙니다. 그러니 예전처럼 먹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그 작은 방심이 10년 뒤 내 몸을 뒤흔드는 가장 큰 폭탄이 됩니다. 여러분의 오늘 저녁 선택이 여러분의 다음 10년을 결정합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50대 이후의 몸은 예전의 몸이 아닙니다. 그러니 예전처럼 먹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런 방심이 쌓이면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그때는 이미 늦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 식사 습관을 바꾸는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오늘 저녁만큼은 좀 다르게 먹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큰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뉴스만 골라서 그 안에 숨어있는 신호를 해석해 드릴 겁니다. 그게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는 정보, 당신의 건강 수명을 늘려주는 분석, 바로 이 2가지를 가장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곳, 그곳이 바로 뉴스 신호잡기입니다.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채널을 살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더 정확하고 깊이 있는 건강 뉴스를 놓치지 않도록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구독은 여러분의 내일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입니다. 여기는 뉴스 신호잡기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선택을 응원합니다.